상하이 디즈니랜드 캐슬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놀이기구 타고 또 타고 막 재밌게 놀다가 식사로 들어간 캐슬 안 그곳에서 감동하고 또 감동해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죄송해요. 나 한국말이 조금 알아요. 그 이야기와 함께 불꽃놀이 잘 볼 수 있는 방법 3가지도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퍼레이드를 보고 이동한 곳은 곰돌이푸의 모험이었습니다. 이건 디즈니랜드의 클래식한 놀이기구 중 하나죠. 다른 나라의 디즈니랜드에도 있는 놀이기구로 상하이 디즈니랜드 버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곰돌이푸 동화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대기라인이 꾸며져 있는 것도 꿀단지 모양의 차량을 타는 것도 똑같죠. 출구 쪽에서는 곰돌이푸 캐릭터 만남이 있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캐릭터 만남은 한 사람당 주어지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대기 시간도 긴 편입니다. 다음은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테마 롤러코스터 세븐드워프 마인트레인을 타러 갔습니다. 이건 광산 열차를 타고 일곱 난쟁이들이 일하는 광산과 산 주변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인데요. 대기라인에 일곱 난쟁이와 관련된 것들을 볼 수 있으니까 대기하면서 꼭 찾아보세요. 이 롤러코스터는 전 세계에서 상하이 디즈니랜드와 미국 올랜도 디즈니 월드에서만 타볼 수 있습니다. 일반 롤러코스터와는 다르게 세븐드워프 마인트레인은 차량이 양옆으로 흔들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바뀔 때마다 차량이 조금씩 흔들거리죠. 그걸 느껴보면서 타면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동한 곳은 투모로우랜드 테마구역이었는데요. 여기는 해가 질 때쯤 가서 해가 진 후에 머무르는 게 예쁩니다. 여기 트론 옆에 있는 여기 레스토랑 여기가 마블 햄버거 파는데요, 여러분들. 마블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서 햄버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상하이 디즈니랜드 가서 꼭 타고 와야 할 놀이기구는 바로 이 트론 롤러코스터죠. 영화 트론을 알고 타면 훨씬 더 재미있지만 잘 모르고 타도 흥미진진한 놀이기구인데요. 보통의 롤러코스터와는 다르게 오토바이 타는 자세로 탑승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타는 분들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무릎을 꿇은 자세로 타야 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미래지향적인 내부 때문에 처음이라면 그 누구나 감탄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데요. 급발진으로 출발하는 모습도 대기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롤러코스터는 우리가 오렌지팀과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3、2、1，发射。 무척 짧은 게 흠이긴 하지만 우리가 경주에서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 살피면서 타면 스토리도 이해되고 훨씬 재밌게 탈 수 있죠. 너무 재밌다. 재밌는데 얼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춥다. 추워. 트론은 2번 이상 타야 됩니다. 맞아요. 디즈니 월드에서 탈 수 있고 상하이에서 탈 수 있는데 어디서든 2번 이상 타는 게 재밌어요. 트론 롤러코스터 출구를 따라 걷다가 보면 트론 관련 체험장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긴 쉐보레와 영화 트론이 결합된 체험장인데요. 신기한 차량들을 구경하고 몇 가지 게임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트론 롤러코스터 아래에는 토이스토리의 버즈를 테마로 하는 슈팅 다크라이드가 있습니다. 방향을 조종할 수 있는 차량에 타서 총으로 타겟을 맞추는 게임형 놀이기구인데요. 이렇게 생긴 모양의 타겟들을 맞추면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수에 따라 부여되는 자격도 다릅니다. 그건 출구에서 확인할 수 있죠. 이 어트랙션도 다른 디즈니랜드에 있어서 색다를 건 없지만 또 안 타면 서운한 놀이기구입니다. 너한테 이거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오케이. 저만 믿으세요. 적당히 돌려. 슈팅에 집중하다 보면 볼거리를 놓칠 수 있는데 적당히 집중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재구원이가 98만 점. 98만 점을 했대요. 버즈에서 99만 9,999점 맞기가 쉽지 않은데 98만 점. 거의 근접한 자랑해야지. 수치로. 사람들 어, 몰랐는데. 왜 저러지? 아, 기분 진짜 좋아. 같이 못 다니겠어요. 98만 점, 98만 점. 아무나 못해요 이거. 진짜 아무나 못해. 내가 촬영한다고 그랬지. 나도 그 정도 할 수 있어. 진짜 너무 좋아. 나 지금. 다음으로는 토이스토리랜드 테마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앤디의 장난감이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난감 병정 크기가 되었고 이곳이 앤디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곳이란 설정이라서 바닥을 보면 엄청 큰 발자국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앤디의 발자국입니다. 슬랭키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도 있죠. 무엇보다 인기가 있는 놀이기구는 바로 렉스 레이서입니다. 장난감 RC카를 타고 바이킹처럼 왔다가 갔다가 하는 롤러코스터죠. 다른 디즈니랜드에서는 RC 레이서라고 불리는데 상하이에서만 렉스 레이서로 불립니다. 그래서인지 입구 앞에서 거대한 렉스가 RC카를 조종하는 모습도 연출되어 있죠. 놀이기구를 잘 못한다면 우디의 마차를 타고 빙글빙글 도는 이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고 방향이 막 휙휙 바뀌니까 몸이 여기저기로 쏠리는 재미가 있죠. 일반 퍼레이드와 다르게 겨울 시즌 특별 퍼레이드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건 미키 대신에 더피와 친구들이 메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밤이 되니까 캐슬 앞에 설치된 트리에도 불이 들어와 있었고 공연 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캐슬 전체가 겨울 느낌으로 매핑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으니 바로 다음 어트랙션으로 이동했죠. 캐슬 뒤로 가면 보야즈 투 더 크리스탈 그로토라는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이건 캐슬 지하의 숨겨진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놀이기구인데 오직 상하이 디즈니랜드에서만 타볼 수 있죠. 캐슬 지하에 거대한 크리스탈이 있다는 설정인데요. 보트를 타고 그 크리스탈을 보러 가는 이야기입니다. 보트 형태는 다른 디즈니랜드의 정글 크루즈와 비슷한데요. 디자인은 뭔가 동화스럽습니다. 보트가 출발하면 미녀와 야수, 뮬란, 인어공주, 알라딘 등 유명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속 장면들이 연출되어 있고 화려한 분수와 함께 노래가 나옵니다. 낮에 타면 다소 밋밋한 감이 있는데요. 밤에 타면 조명도 들어오니까 훨씬 더 화려한 모습을 눈에 담을 수 있죠. 보트 양쪽으로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딱히 어느 자리가 좋다는 건 없습니다. 어느 장면은 가까이서 어느 장면은 멀리서 보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캐슬이 가까워지면 캐슬 지하로 통하는 문이 열립니다. 드디어 캐슬 지하의 비밀을 알아보러 가는 거죠. 캐슬 지하로 가면 동굴벽이 화려하게 빛나면서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인공들이 하나둘씩 그려지고 거기에 맞춰서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거대한 크리스탈이 보이는데요. 이 크리스탈을 통해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상상력이 유지된다는 설정이죠.
예약 시간이 다 되어서 우리는 부랴부랴 캐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캐슬 안에서 즐기는 저녁 식사가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예약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나 캐슬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죠. 이번 영상에는 담지 못했지만 백설공주 이야기를 따라서 캐슬 안을 거는 어트랙션도 있습니다. 캐슬 안에는 아름다운 디즈니 벽화들도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지 마세요. 캐슬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로얄 뱅킷홀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입니다. 예약 확인이 되면 이런 티켓을 주는데요. 한쪽에는 테이블 번호가 쓰여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캐릭터 만남 티켓이 있습니다. 먼저 가. 欢迎你，我看他带了要你的帽子，对不对？太棒了！ 식사를 하는 사람에 한해 한 번 캐릭터 만남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미키, 미니, 도날드, 데이지가 랜덤으로 나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도날드가 있었고 데이지도 있었습니다. My favorite is Donald. Oh, wow, it's so cute! And have your sunglasses in so Okay. Thank you. Wow, just need a hug too. 그 다음에는 식사 장소를 안내받았는데요. 캐슬 안이라서 그런지 엄청 화려했습니다. 레스토랑 내부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공주 등 디즈니 공주 테마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이 레스토랑은 미리 예약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일반 식사 예약도 되지만 불꽃놀이가 포함된 패키지로 예약이 가능해요. 식사 후에 좋은 자리에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는 미리 예약을 해야죠. 이 레스토랑은 코스 요리가 제공됩니다. 에피타이저 하나, 메인 요리 하나, 디저트 하나를 시킬 수 있죠. 에피타이저로는 중국식 모듬 에피타이저, 오소리 감투가 들어간 치킨 수프, 콜리플라워 퓨레가 곁들여진 관자 요리, 염소 치즈와 비트루트 샐러드, 시푸드 라비올리가 들어간 랍스터 수프, 하얀 콩 수프가 곁들여진 문어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메인 요리 중에서 소고기 스테이크, 생선 요리, 호주산 소고기 볶음은 추가 요금이 있었고요. 오리고기 요리, 닭가슴살 스테이크, 신데렐라 호박 요리도 있었고 조기 튀김 요리, 그리고 전복과 돼지고기가 어우러진 요리도 있었습니다. 디저트는 치즈케이크와 딸기 아이스크림, 초콜릿 하이힐과 티라미수,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대추 푸딩,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케이크, 모든 과일, 그리고 백설공주 사과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에피타이저로 콜리플라워 퓨레가 곁들여진 관자 요리를 시켰는데요. 관자가 참 맛있었습니다. 제가 또 관자를 좋아하거든요. 재권이는 중국식 에피타이저 모듬을 주문했었는데 뭐가 뭔지도 다 모르고 먹었다네요. 그런데 다 맛있었다고 합니다. 디즈니에서 먹는 것 치고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래요. 데이트하기 좋네. 분위기가 진짜 고급스러운 거 같아. 두곳 모두다. 여기 풀떼기가 있어서 먹었다? 고수였어. 구독자님들한테는 모색한 게 지금 내 눈은 지금 맞잖아. 어쩌라고. 내 입맛이 안 맞는데. 나 칼 들고 있어. 인성 봐, 인성. 내가 고수를 잘 못 먹어. 나도 못 먹어. 내 마음 좀 이해해줘. 티야? 티인 건 알겠지만 제가 빵돌이여가지고. 구독자들하고 얘기하지 말고 나와 얘기하라. 여기 빵이 진짜 맛있어. 아주 야망이. 짱이 몇 번 하는 거야? 카메라를 의식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고생했어요 오늘. 여기 와서 빵을 2번 먹는 사람이 있다? 메인 요리로는 전복과 돼지고기를 시켰습니다. 딱 중국식 요리였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계란도 당근도 다 미키 모양이더라고요. 밥이 같이 나오는데 밥도 미키 모양이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퀘스트 앞에서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니까요. 진짜 감동이다. 이렇게 담았다는 것 자체. 이건 아마 아이스크림 푸는 걸로 퍼서 이렇게 했겠지? 아 진짜 감동 쨍그랑 그냥 미키라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주면서도 퀘스트가 뿌듯한가 봐. 뿌듯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니까. 재권이는 닭가슴살 스테이크를 시켰는데요. 치즈가 잔뜩 올라가 있더라고요. 소스랑 같이 해서 Royal visitors, welcome to the Royal Banquet Hall. And now, we invite you to relax as our hosts proudly present their warmest greetings.
现在，请您身心放松，我们的宴会东道主将为您献上他们最诚挚的问候。 갑자기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더니 문이 열리고 캐릭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미키, 미니, 도널드, 데이지가 주인공인데요. 보통의 캐릭터 다이닝처럼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사진 찍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형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공연을 하는 형태더라고요. 这款美食，请你试试。你不相信，问问盘子。 약간 캐슬을 방문해준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러 나온 모습 같았는데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보통은 중세시대 커스텀 같은 것을 입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방문한 날은 겨울 시즌이라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 의상들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와 제구원은 우선 놀라서 감동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일반적인 캐릭터 다이닝 같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반 캐릭터 다이닝은 테이블마다 캐릭터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수선하고 식사에 방해가 될 때가 있는데요. 여긴 정말 환영의 뜻으로 공연만 하는 느낌이고 실제로 캐슬 주인들에게 환영받는 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좋았어요. 继续享用我们精心准备的佳肴。 Thank you for coming. It's with deepest pride and greatest pleasure that we have you here as our guests. And now, please continue to enjoy the fine dining that we have prepared for you. 祝您拥有神奇的一天，并期待您的下一次光临。 Have a magical day, and we look forward to welcoming you to be our guest again soon. 그냥 다른 디즈니 캐릭터 다이닝하고는 좀 달라. 공연이 2분 남짓이었잖아. 2분 동안 광대가 승천해가지고 너무 놀래서 이대로 굳었어. 밥을 안 먹어도 배불러. 나 지금 가도 돼. 나 안 먹었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디즈니 캐릭터 다이닝 중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공연 도중에 그 도움을 줬던 캐스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캐스트 중에서 한국어를 하실 줄 아는 캐스트분이 계셨는데 캐릭터 사진 찍을 때 한국말을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거는 선물로 주는 거라고. 이게 주토피아 캔디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을 외워둘 걸. 이름 못 봤어. Excuse me. Can I know your name? Jessie? Yes, Jessie. Thank you very much. No problem. And 이거 우리 새로 주토피아. 네. 그래서 나는 이거 다른 친구가 나눠주세요. 근데 너무 한국 너무 와서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시서요. 나 한국말이 조금 알아요. 너무 잘하세요, 진짜. 제가 유튜브 하는 혹시 얼굴 나와도 돼요? 진짜 최고의 고마워요. 게스트.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가요. 안녕하세요. 나 여기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런 캐스트 만나기 진짜 쉽지 않거든. 제시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물어본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먼저 와서 저렇게 해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디저트로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콜릿 케이크를 시켰는데요. 이건 엘사 테마로 되어 있더라고요. 초코마니아인 저에겐 너무 딱인 디저트였습니다. 엘사는 초콜릿일까? 약간 생일 케이크 위에 꽂혀져 있는 그런 맛? 재건이 시킨 건 초콜릿 하이힐과 티라미수였습니다. 초콜릿으로 어떻게 이런 하이힐을 만드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신데렐라 유리구두 같았습니다. 초콜릿이야. 대박. 식사가 끝나면 뭔가 적힌 영수증을 주는데 이게 있어야 불꽃놀이 좋은 좌석까지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땡큐. 어느덧 레스토랑 로비에 사람들이 모였더라고요. 불꽃놀이 시작 30분 전에는 레스토랑 로비로 모두 모여야 합니다. 와, 도널드! 만나서 반가워. 시간이 되면 캐스트의 안내를 받아 줄줄이 불꽃놀이 장소로 이동합니다. 다른 디즈니랜드의 경우 불꽃놀이 장소로 알아서 오게끔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직접 안내를 하더라고요. 캐슬 앞으로 안내를 받으면 한 번 더 영수증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안내받은 곳은 아예 예약된 자리로 되어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앞이면서도 약간 오른쪽 측면 자리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바닥에 앉아서 관람을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불꽃놀이가 시작되기 전에 주토피아 오픈 기념 프로젝션 매핑쇼를 하더라고요. 퍼레이드의 매핑쇼까지 완전 주토피아 축제 중입니다.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야간 불꽃놀이 일루미네이트 나이트 타임 셀러브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른 디즈니 테마파크와의 차이가 있다면 불꽃을 쏘아 올리는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프로젝션 매핑쇼에 불꽃이 좀 가미된 느낌이라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상하이 디즈니랜드의 불꽃놀이는 일반 대기로도 볼 수 있지만 그 수많은 인파가 부담스럽고 짜증난다면 저처럼 식사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방법도 있죠. 상하이 디즈니랜드 불꽃놀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맞아요. 그냥 일반 대기하는 것보다는 또 좋은 자리에서 보면 좋잖아. 식사 PPL. 패키지 하는 거. 아 그쵸. 음. 식사 패키지. 그래서 밥을 먹고 캐슬에서 좋은 자리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DPA도 있고, 파크 안에서 보는 건 아니고 여기 디즈니 타운이라고 해서 핑의 거리가 있는데 여기에 테라스에서 보는 또 옵션이 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 4만 원? 돈을 써야 된다는 거. 아니 3, 4만 원이면은 또 나쁘지 않지. 디즈니에서 나쁘지 않은 돈이거든요. 한국인 정보가 없어요. 한국 정보가 없어서. 우리도 찾아야 돼.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심지어 여기 현장에 있는 캐스트님들한테도 여쭤봤는데 다들 모르셔. 디즈니 타운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났었는데요. 디즈니 타운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디즈니 타운 끝에 위치한 대형극장 쪽으로 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홈페이지로 예약한 내역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입장하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엄청 넓은 테라스에서 불꽃놀이를 보게 되는데요. 조금 일찍 가면 좋은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멀긴 하지만 맨 앞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무엇보다 쾌적하게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식사 패키지 예약하는 곳과 테라스 관람 예약하는 곳은 고정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참고로 파크 내에서 DPA 자리가 가장 좋고 식사 패키지가 그 다음으로 좋은 것 같더라고요. 멀리서 쾌적하게 보고 싶다면 테라스 자리도 괜찮고요. 제구원과의 여행 제가 하는 게 어떻는지 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뭐 각자 또 시간 맞추기 또 어렵고 해서 항상 같이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여러분들 반응 남겨주시는 대로 같이 한번 다니든지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저는 게스트여가지고 언제든지 뭐라는지 모르겠다. 미안 컷. 여기서 그럼 카메라 끄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죠. 다음 영상에서는 상하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디즈니 타운을 돌아봅니다. 디즈니 스토어에서 어떤 것들을 팔고 그 외 샵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생긴 도나ल्드 덕 레스토랑까지 보여드릴게요. 특별한 이벤트도 참여했습니다. 놓치지 않도록 구독, 알람 설정 미리 해두세요. 좀 초췌해서 이게 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그 영상 속에 나왔던 제시한테 칭찬글을 남기고 싶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캐스트한테 칭찬글을 남기면 엄청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에는 딱히 뭐 칭찬하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냥 코멘트를 해가지고 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같은 데 가셔가지고 해외는 아니더라도 우리 롯데월드 에버랜드도 괜찮고 어떤 직원 덕분에 좋은 추억을 만들었거나 즐거운 경험을 했다면 이런 칭찬글 남겨보는 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서비스 질도 좋아지고 그 직원들도 행복하게 또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대박 대박. 이거 봐봐. 안나는 여기 있는데 엘사랑 크리스토퍼랑 손잡고 있어. 손잡고 있어? 너 손잡고 있어. 이게 뭐야? 자매의 사랑은 거짓이었다. 뭐야?